차를 사지 않고 매달 요금만 내면 세금까지 줄어든다면 믿어지시나요? 최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들이 하루 단위까지 빌려 타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할부, 리스, 장기 렌트가 당연하던 시대에서 보증금도 위약금도 없는 구독 경제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세금 처리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구독으로 전환한 사업자 중 상당수가 연간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세무적 장점부터 기존 장기 렌트, 리스와의 비교,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사업에 맞는 최적의 차량 전략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노리는 함정 3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면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자동차 구독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정수기나 넷플릭스처럼 매월 혹은 매일 일정 요금을 내고 원하는 기간만큼만 차를 빌려 타는 서비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현대셀렉션이나 기아의 기아 플렉스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존 리스나 장기 렌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딱 3가지인데요. 첫째, 보증금과 선납금이 완전히 0원입니다. 초기에 목돈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리스를 하면 보통 차량 가격의 20에서 30%를 선납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3천만 원짜리 차라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묶이는 거죠. 구독은 이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둘째, 위약금이 0원입니다. 중간에 반납하더라도 벌금이 없습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는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액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옵니다. 구독은 이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차량 교체가 자유롭습니다. 용도에 따라 소형차에서 대형 세단으로 바꿔 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경차를 타다가 거래처 미팅이 잡히면 그랜저나 제네시스로 바꿔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들쭉날쭉한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 단위 법인에게 특히 매력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차를 굴리려면 무조건 큰 돈을 묶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구독은 그 부담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업 초기에 현금이 빠듯한 사장님들한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험이나 정비도 구독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챙길 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동차 구독이 사업자 절세에서 주목받는 이유 크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감가상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가상각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를 5천만 원에 구매하면 그 5천만 원을 한 번에 비용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매년 1천만 원씩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근데 구독은 다릅니다. 세무 관점에서 구독은 단기 용역 제공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발생하는 즉시 100% 임차료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용이 빨리 잡힐수록 그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구독료가 120만 원이라면 연간 1,440만 원이 그해 비용으로 바로 인정됩니다. 같은 차를 구매했다면 매년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적어지겠죠. 두 번째, 초기 자금 부담이 제로입니다. 보증금과 선납금이 없으니까 사업 운영 자금의 숨통이 트입니다. 묶이는 돈이 없다는 건 현금 흐름이 유연해진다는 뜻이고 이건 단순한 절세를 넘어서 경영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넣어야 했다면 그 3천만 원을 사업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재고를 더 샀거나 마케팅에 투자하거나 직원을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키우는데 현금이 무기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이점입니다. 세 번째, 유연한 계약 구조입니다. 6개월짜리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을 생각해보세요. 2년 약정 장기 렌트를 잡으면 프로젝트가 끝나도 차값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남은 1년 6개월치 비용이 그대로 고정비로 남는 거죠. 그런데 구독은 필요한 기간만 쓰고 반납하면 끝입니다. 위약금 리스크 없이 매달 사용료 전액을 깔끔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나 이벤트 업종처럼 프로젝트마다 인원과 차량이 유동적인 사업에 딱 맞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초기 비용 제로에 즉시 비용 처리에 유연한 계약까지.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자동차 구독의 절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구독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장기 렌트나 리스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비용을 보면 구독은 0원이지만 리스는 보증금에 선납금까지 필요하고 장기 렌트도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위약금은 구독만 없고 리스와 장기 렌트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월 비용을 보면 단기 기준으로 구독이 가장 비쌉니다. 같은 차종 기준으로 장기 렌트 월 80만 원짜리가 구독으로 하면 1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 장기 기준으로는 리스와 장기 렌트가 더 저렴합니다. 비용 처리는 3가지 모두 임차료로 가능한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연성은 당연히 구독이 최고이고 리스와 장기 렌트는 약정 기간에 무기게 됩니다. 감가상각은 구독과 렌트는 해당 없고 리스 중 금융리스는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판단 기준은 차량을 몇 년이나 쓸 것인가입니다. 2년 이하 단기 운용이라면 구독이 유리합니다. 위약금이 없고 즉시 비용 처리가 되니까요. 반면 3년에서 4년 이상 장기 운용이라면 리스나 장기 렌트가 총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월 120만 원 구독을 3년 타면 총 4,320만 원이지만 같은 차를 장기 렌트로 3년 하면 보증금 포함해도 3,500만 원 안팎에서 해결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독은 단기 요금이 장기 렌트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오래 타면 오히려 총비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독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았다고 국세청의 잣대가 느슨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 업무용 승용차 규정의 깐깐한 허들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구독만 하면 절세는커녕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첫 번째 함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법인이나 대상 개인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업무용으로 100% 사용했더라도 구독료 전액이 단 1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보험이죠. 이것 하나 빠지면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입니다. 실제로 이 보험 하나 때문에 비용 처리를 전액 부인당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2024년부터는 복식부 기회무자도 2대 이상 업무용 차량 운용 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하는 유예 규정이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유예가 종료됩니다. 미가입하면 비용 전액이 부인됩니다. 성실신 고학임대 상자와 의료, 수혜,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2024년부터 이미 유예 없이 전액 부인이 적용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운행기록부 미작성입니다. 운행기록부. 흔히 차계부라고 하죠. 이걸 쓰지 않으면 연간 비용 인정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구독료는 단기 특성상 장기 렌트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서 연간 지출이 1,500만 원을 금방 넘길 수 있습니다. 월 구독료가 130만 원만 되어도 연간 1,560만 원이니까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본인 소득으로 잡혀서 추가 세금을 물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에는 날짜,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 내용을 매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것만 제대로 쓰면 1,5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함정명의 불일치입니다. 구독 계약은 반드시 본인 즉 개인 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슬쩍 처리하면 비용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국세청이 가장 먼저 잡아내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함정만 피하면 구독의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 구독 계약을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체결했는가 대표 개인 또는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구독 서비스에서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임직원 전용 특약이 빠져 있으면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셋, 운행기록부를 매일 빠짐없이 작성하고 있는가 앱으로 자동 기록하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넷, 업무 사용 비율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사적 사용분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로 탔다면 그 주행거리는 빼야 합니다. 다섯, 연간 구독료 합계가 1,500만 원 한도를 넘기는지 확인했는가. 여섯, 한도 초과 시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 100%를 입증할 수 있는가. 일곱, 복식부 기회무자라면 차량 2대 이상 시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가. 이 중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과 운행기록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나머지를 다 갖춰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절세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실속 평소형 차를 구독하다가 거래처 VIP 접대나 출장 기간에만 대형 세단이나 SUV로 교체하면 고정비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할 때만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독만의 장점입니다. 리스나 장기 렌트로는 이런 유연한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약정에 묶여있으니 차종을 바꾸려면 추가 비용이 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전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이든 리스든 장기 렌트든 만능 해법은 없습니다. 사업 상황에 맞게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입니다. 트랙 A는 단기와 유동적 차량을 구독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차량 필요 기간이 1년에서 2년 이하라면 구독이 정답입니다. 보증금 없이 즉시 비용 처리하고 끝나면 깔끔하게 반납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6개월 동안만 쓸 차량이 필요하다면 구독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트랙 B는 장기 운용 차량을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운용하는 겁니다. 4년 이상 꾸준히 탈 차량이라면 총 비용이 낮은 리스나 장기 렌트가 유리합니다. 월 고정비가 낮으니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기도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영업용 차량일 때는 장기 렌트로 3년 약정으로 묶어두고 분기별 프로젝트에 쓸 추가 차량은 구독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비는 최소화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기 프로젝트 차량은 구독으로 가볍게 장기 운용 차량은 리스나 렌트로 단단하게 이 투 트랙 전략이 세금과 비용을 동시에 잡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라는 대원칙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지키면 구독이든 리스든 렌트든 안전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용 방식은 달라져도 세 법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내 사업에 맞는 최적의 차량 절세 전략을 지금 바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직원 전용 보험과 운행기록부 두 가지는 오늘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독이든 리스든 렌트든 핵심은 내 사업의 차량 사용 기간과 자금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되 보험과 운행기록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